11월 9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주간 서울시청 앞에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 기자회견에 좀 참석하느라고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오늘 좀 2주 만에, 3주째죠. 3주 만에 이런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금천구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지금도 서울시청 앞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앞으로 자주 그리고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소식입니다. 관련된 소식인데요. 독산 이동이 도시재생으로 100억을 확보했다는 뉴스를 저희가 작년에 전해드리고 그때 주민협의체 분들을 초대해서 초대석 시간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100억을 따왔다라고 해서 우리 다 같이 축하를 드렸는데 그 예산이 내년도에 영원히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독산 이동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100억이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0년에 선정되고 올해 또 그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올해 예산은 6억 6천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 설명회도 하고 주민 의견도 받고 뭐 설계도 해서 최종적으로 2025년까지 100억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영원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향할 건지 좀 이렇게 방향이 좀 어두워졌습니다. 일단 이 예산은 100억의 예산은 100억 중에서 구비가 10%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90%이기 때문에 시비에 매칭해서 구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구비가 금천구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주민들과 도시재생센터와 좀 관계자분들을 많이 좀 당혹해하는 분위기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에 대한 좀 편견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좀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인데 이것도 좀 서울시 관련된 소식인데 지금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도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민총회라는 것은 지금 각 10개 동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의 투표로 내년도 사업을 확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필요한 건데요. 이것이 주민자치회는 서울시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으로 각 동마다 약 3천만 원 내외의 돈이 있습니다. 돈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주민 투표에서 결정을 하는 예산인데요. 이것이 금천구 10개 동 통틀어서 1억 8,500만 원 정도가 해당됩니다. 또한 주민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각 동에 보면 인구가 있습니다. 독산 1동이 약 5만 명이 되라고 시흥 3동 같은 경우는 2, 3만 명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동의 주민 수에 따라서 주민세를 내는데요. 이 주민세가 많은 곳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많은 돈이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까지도 모두 삭감이 됐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서울시청은 일단 삭감으로 기조를 정했고요. 금천구청은 이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예산 같은 경우는 구비로 일단은 충당을 한다라는 기조로 지금 12월 예산을 좀 짜고 있는데요. 금천구 주민자치사업단장 김일식 단장 같은 경우는 일단 오 시장은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은 이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 금천구의 사무기 때문에 금천구가 알아서 돈을 내서 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금천구나 아니면 뭐 중랑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죠? 예산이 작기 때문에 이런 곳은 주민자치회나 참여자치 같은 경우에 예산을 투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완을 해주고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 서울시의 책임을 반가하고 있다고 좀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일단은 삭감이 됐지만 구에서 충당하고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건지 좀 규제가 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시장 앞은 이렇게 매일매일 기자회견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막장 행보, 시민들의 반발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10월 28일에 기자회견입니다. 그래서 강북구 주민들이 이렇게 주민자치 정책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이거는 11월 4일 기자회견입니다. 이거 전국에 1000여 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시민 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행동하는 전국 1000여 개 시민 지역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입니다. 들고 있는 현수막을 보면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 이제 그만하고 직접 만나 대화합시다 라고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파악한 발언은 10월 19일 날부터 좀 이어졌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긴 했는데요. 19일 날 일단은 오세훈 서울시장님 저희도 청년입니다. 해서 지시장의 괴롭힘 해결 촉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기자회견이 좀 있었고요.
또 서울시 시민단체 여론몰이 중단 마을자치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10시, 11시 연달아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이죠. 22일 날 같은 경우도 연달아 좀 있었는데요. 일단은 오세훈 서울시장 시민사회 공격에 대한 풀뿌리 지역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좀 있었고, 또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왜곡과 부정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마찬가지로 9시, 10시 연달아서 진행이 됐습니다. 25일에도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민간위탁,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위탁은 뭐 ATM기였다, 민간위탁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공격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민간위탁 기관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노동자분들이 집단해고 위협 중단과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5일 날 좀 개최를 했죠. 11월에도 이어졌습니다. 12월 2일 같은 경우는요, 3건이나 있었습니다. 9시에는 서울시 의회 앞에서 태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10시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청년들이 청년 참여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11시에는 서울시의 민간위탁 주거복지 일괄 철회 방침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이거는 주거복지센터를 SH로 다 넘기겠다고 서울시가 밝히면서 예산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센터 관련된 센터 직원들, 그리고 센터장, 그리고 또 주거복지를 통해서 좀 이렇게 주거복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실제 복지 대상자들도 오셔서 좀 항의를 좀 하셨고요. 11월 3일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시민참여정책 지속을 촉구하는 도봉구 시민행동이 서울시청까지 와서 좀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11월 4일은 시민 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행동하는 전국 1000개, 아까 사진에 보셨죠? 1000개 시민지역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있었고, 같은 날에 2시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죠, 민주당 쪽에 있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성 구로구청장이 좀 회장인데요. 여기서 성명서를 낭독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자치 예산 삭감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성명서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어제였죠. 어제 같은 경우도 국산 이동처럼 도시재생 사업 정상적 추진을 위한 서울시 도시재생센터 협의회, 그리고 지금 서울 도시재생 기업 대표단 모임 공동 성명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시청 앞에서는 그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렇게 기자회견과 촉구 발언, 규탄 발언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지금 서울시를 둘러싼 모습입니다. 이거는 지금 서울시 의회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11월 8일 노식래 서울시 의원은 시정 혼란 초래하는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좀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행정감사 기간 중에 감사 대상 사업 확대 발표하는 오 시장이라고 좀 이렇게 비판을 좀 했고요. 또 같은 날에 노 의원은 수탁업체 직업 70% 해고를 강요하는 서울시, 시민 수요 급증하는 집수리 지원 인력도 계약 종료 통보해서 집수리 지원센터의 그 종료를 좀 비판을 했습니다. 또 김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의회와 협치 말로만이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오만과 기만으로 이어가는 시장 행보라고 좀 강도 높게 좀 비판을 했고요. 11월 6일 같은 경우도 더불어민주당이 좀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했는데요.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문제지 부정하는 오세훈 시장 강력 규탄이라고 발표했고, 11월 5일 같은 경우는 최인묵 서울시 의원이죠. 금천구 제1 독산동 가산동 지역인데요. 총력을 다해 주민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예산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은 금천구 10개 동 주민자치회 회장님과 최기상 국회의원도 같이 좀 만남을 가지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303회 정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개회식을 했고요. 2일부터 15일까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여러 군데 기관, 그리고 서울시 본청의 각 본부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시정질문, 이때도 아마 이 관련된 내용들이 첨예하게 좀 붙을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각 그 안건 심의가 하고 예산안 심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16일 같은 경우는 예산에 대한 의결을 먼저 본회의를 통과를 시키고, 12월 22일은 각 상임위에서 만들어진 그런 각종 안건을 처리합니다. 금천구하고 좀 다르게
여기에 시 예산과 그리고 안건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좀 행보와 좀 계속 부딪히는 게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 건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일단 몇몇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는 충돌이 격화되면 올해 서울시 예산이 통과를 못 시키고 내년도에 통과시키는, 그래서 가예산으로 서울시가 운영될 수 있지 않겠냐까지도 사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가 지금 충돌하는 그런 게 좀 상당히 크고, 시민사회 같은 경우도 요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시민 여러분들도 이거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이나 내년도에 여러 가지 모양이 달라질 거라 것을 좀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좀 중요한 소식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 공무원 성추행 사건 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늑장 대응 규탄 및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기자회견 풍경인데요. 지난 10월 27일 오후 2시에 금천구청 앞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좀 이분들은 좀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일단은 유성훈 구청장이 절차 뒤에 숨지 마라. 그리고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단 유성훈 청장은 8월 26일에 일단은 3명의 공무원이 구속이 될 때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서면으로만 발표했지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한다거나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라, 이렇게 서면에 숨지 마라라는 부분을 좀 주장을 했고요. 또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해자를 즉각 파면하라 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공무원들이 형사처벌이나 이런 것을 받을 얘기가 있으면은 최종 1심, 2심, 3심까지 해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을 때만이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 언제까지 행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례를 찾기 어려운 3명의 그런 공동 범죄가, 특히 성범죄가 발생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증거도 CCTV라는 것으로 명백하게 나온 상황 속에서 미리 즉각 파면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성폭력 재발 방지와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도록 조직을 혁신하고 인권 보호 관제를 도입하라라고 좀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좀 다루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재판이 있기 시작되기 전에 금천구 고위 간부들이 탄원서를 썼습니다. 사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 있는데 이 가해자에 대한 탄원서를 고위 간부가 씀으로 인해서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진행한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이 일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탄원서를 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직위해제를 통보했고, 그리고 이 탄원서 쓴 사람들도 그 탄원서를 다시 회수하고 취소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체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이 탄원서를 썼는가, 금천구청이 이런 성추행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특히 고위 간부들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일반 간부, 일반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청은 금천구 전 직원의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성희롱, 성폭력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해라. 좀 10월 16일 정도에 아마 금천구청이 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익명의 조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사건이 발생한 건 5월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공론화된 것은 7월 1일 피해자가 2명을 고소하면서 공론화됐고 바로 직위해제를 좀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은 금천구청이 사건을 인지한 거는 7월 1일부터 인지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그때부터 10월 6일까지 해서 3개월이 지나는 거죠. 또 사실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범위한 이런 그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일선에 다른 공무원들은, 다른 여성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남성 노동자들은 그러면 이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그것을 3개월 반 동안 미뤄왔다는 것은 금천구청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지적의 내용이었습니다. 일단은 금천구청은 일단 10월 중순에 이것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라. 그래서 몇 명이 응답했고 여기서 몇 프로가 이런 위협을 당했는지 그래서 공개하고 그에 따른 이 절차를 밟아라라는 것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판은 지난 10월 19일 날 첫 재판이 진행되면서 공판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11월 2일 날 2차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씨, B씨, C씨 3명이 있는데요. 이 2명 같은 경우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전 모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좀 주장을 했고요. CC 같은 경우는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CC는 행위는 인정했으나 우리는 서로 공부한 적이 없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좀 주장을 했고요. 검찰 측은 CC가 사전 11시 정도에 일단 빠집니다. 11시에 빠지는데 주민자치센터 나가기 전에도 충분히 3명 있을 때 이런 그 성추행 범죄가 발생했고 자기가 간부인, 최고 간부인 자기가 빠짐으로 해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이 충분히 예정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졌기 때문에 방조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을 검찰 측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피해고 측들은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찍혀 있는 CCTV에 대해서 등사 신청을 했으나 일단은 검찰 측은 일단 피해자의 사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출은 안 되고 보기만 해라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예측이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도 이후에 지금 금천구의 대응 그리고 금천구가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대책을 세우는가에 따라서 행보를 하겠다고 해서 이후 활동들이 좀 이렇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 소식입니다. 금천구 코로나가 지금 위드 코로나가 11월 1일부터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금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1월 1일에 20명 그리고 2일 날 20명 그래서 20명 10명대 것이 지금 위드 코로나가 발표되고 약 5일 만에 59명까지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0명, 3일은 30명, 1명, 4일은 37명, 그리고 5일은 59명, 그리고 6일 48명이죠. 그리고 7일은 16명. 이거는 사실 일요일이죠.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금천구 누적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6일에 3,000번째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고요. 국적으로 사실 2,000명대를 유지하다가 가까스로 1,000명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2,000명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11월 1일에 지금 1,000명대였다가요. 지금 11월 2일부터 다시 2,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어제 11월 7일 날 다시 1,700명으로 좀 주저앉는 상황인데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은 위드 코로나를 간다는 것은 확진자를 제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가 아니라 중증자를 관리하겠다는 것 취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갔던 많은 그 나라들에서도 확진자 수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금천구나 아니면은 지금 대한민국도 그런 경로를 따라가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상하는 게 있고요. 이번 주에 3,000명대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바가 있어서 개인위생 우리가 좀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손 씻기 그리고 가능한 한 밀집된 공간에 가지 않는 것을 우리 몸을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오는 것 같고요. 확진자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천구는 백신 예방 접수센터, 지금 금천구청 옆에 있는 금날의 체육공원, 체육센터죠. 체육문화센터였는데 이것이 지난 10월 29일 날 접종센터의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마지막 기념 촬영을 하고 마무리됐는데요. 10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금천 구민의 71.7%, 16만 3,631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그 2차나 아니면은 추가 부스터샷을 맞는 분들은 이런 접종센터가 아니라 위탁 의료기관, 내과나 아니면 이런 희망병원이나 이런 병원을 찾아서 접종을 받는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고요. 또 추가 접종 대상자 그리고 12세, 17세 소아, 청소년, 임산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재판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이물질, 모 유치원의 교사가 아이들의 급식에 이물질을 넣었다고 해서 좀 충격을 좀 있었는데요. 그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는 일단은 당뇨 교사들이 나를 따돌림했다. 라고도 주장했고, 또 동료 교사들은 따돌림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4일 날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점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6세 아이들이 먹는 유치원 급식과 특수아동의 간식 그리고 동료 교사의 음료에 비타민 알약 등 약간 그 유해물질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죠. 그래서 특수상해 미수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A씨, 피의자죠. A씨는 교무실 자리배치 변경을 요구하는 뒤로 동료 교사로부터 따돌림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증인들이 좀 계속 출석하고 있는데 증인들은 따돌림은 없었고 유치원 관리자로서 보기에는 교사들 간에 특별한 갈등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약간 이게
왕따, 직장 내 왕따로에 대한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이후에 좀 더 추가적인 증인도 신문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사건이 어떻게 될 건지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천 하모니 축제가 열립니다. 제1회 금천 하모니 축제가 10월 내일이죠.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개최합니다. 주제는 동네방네 예술피다라는 주제인데요. 일단 금천구청 광장은 일단은 금천꽃밭이라는 주제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일단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금천구청 광장에서는 금천꽃밭이라는 명칭으로 금천의 꽃의 주제로 진행되는 플라워 아트 체험을 통해서 완성된 작품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천구청 썬큰광장 지하 1층에 있죠. 썬큰광장은 빛 조형물과 야간 조명을 해서 빛의 정원으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제하면은 공연을 빠질 수가 없는데 공연은 일단은 그 유튜브에 금천 하모니 TV를 통해서 일단 사전 녹화된 것을 상영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11월 11일 그리고 13일 목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썬큰 광장에서 지역의 오케스트라 그리고 합창단이 함께하는 가을의 하모니라는 작은 음악회가 펼쳐진다고 하네요. 한번 시간 되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금천구는 이번 축제는 그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 축제 기획단 하모니 어스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았다라고 금천구청은 밝혔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금천 하모니 축제 제1회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천구청이 계속 해왔던 축제가 있죠. 바로 벚꽃축제입니다. 2019년 보도자료는 금천 하모니 벚꽃축제 거버넌스가 주관하는 제15회 금천 하모니 벚꽃축제가 벚꽃축제 2019가 지난 4월 5일부터 6일까지 금천구청과 안양천 일대에서 개최됐다라고 밝힙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해서 벚꽃축제를 갖지 못했고요. 그래서 15회까지 진행된 벚꽃축제가 이름을 이제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천 하모니 축제로 1회를 열면서 벚꽃축제와 단절을 선언한 거고요. 그래서 벚꽃축제의 역사성은 상실되지 않나라고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정된 얘기인데요. 일단 벚꽃축제는 제가 한번 구글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구글을 통해서 벚꽃축제, 금천구 벚꽃축제를 찾아보니까 2003년부터 벚꽃축제 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청에서 뭔가 했다라는 거는 2005년 정도부터 이게 벚꽃축제라는 것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언제부터 일단은 15회라고 계산을 하면 매해 열렸다고 계산을 하면은 2005년부터 열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흥역, 금천구청역이죠. 금천구청역부터 가산 지사 단지까지 3.1km, 약 10리길이죠. 그래서 10리가 4km입니다. 그래서 벚꽃 10리길이라고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서울의 벚꽃축제라고 검색하면 여의도와 금천구가 사실 대표적으로 많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있기 바로 직전에 이 벚꽃축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천 하모니 벚꽃축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패널로 하신 두 분의 말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한 거버넌스 위원 같은 경우는 금천에서 15년 이상 지속된 축제라 역사성은 있다. 하지만 정작 벚꽃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같은 벚꽃축제이지만 여의도 윤중로 벚꽃축제와는 경쟁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좀 했고요. 다른 분은 4월 초가 사실 축제가 적절하지 않다. 벚꽃을 빼고도 온 동네 주민이 다 나오는 하모니 축제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날로 축제를 여는 게 맞다. 그리고 도시 브랜드 축제를 하려면 금천만의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좀 살펴보면 4월 달에 개최가 됩니다. 좀 쌀쌀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기상 이벤트 때문에 춥긴 하지만 금천구 벚꽃축제길에 사실 이 벚꽃은 금천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계절이 만듭니다. 그래서 벚꽃축제를 하기 전에도 이 벚꽃 심리길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들이 벚꽃이 필 때는 산책을 다니던 길입니다. 그래서 축제가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알아서 모였던 장소였고 거기에 금천구가 기존에 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뭐 축제도 하고 노래도 하고 공연도 하는 그렇게 봤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 금천구가 만든 축제에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벚꽃에 벚꽃이 핀 공간에 금천구가 아주 작은 예산을 투여해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바로 금천구 벚꽃축제의 핵심인데 그러면 반대로 하게 되면 이 벚꽃을 뺐을 경우 사실 금천구가 펼치고 있려는 이 하모니 축제에서는 대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요소가 있겠는가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역사성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금천구가 1995년에 분구했습니다. 그래서 분구해서 금천구의 정체성을 계속 살아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금천구 역사 자체가 짧기 때문에 이 역사성을 가져가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1회 금천 한문의 축제가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서울시 소식 하나 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요소수 문제 때문에 많이 좀 걱정하시죠. 그래서 서울시가 어제 좀 발표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부문 요소수 수거 비상관리 대책을 가동하겠다고 좀 밝혔고요. 첫 번째로는 시립병원, 소방서 재난현장 긴급대응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쓰레기 수거차, 그리고 도로 청소차는 비상관리 체제하로 운영이 되겠고 제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시내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차량으로 대체 투입하고 이동권을 확보하겠다고 좀 밝혔습니다. 사실 요소수 문제는 지금 중국과 호주의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이 자체 생산되는 요소수에 대해서 좀 자기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을 중단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사실 피해를 좀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뭐 이런 단지 요소수 문제가 아니라 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식량 문제도 이렇게 좀 적용되고 있긴 한데요.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유 쓰레기, 수거 차량, 그리고 도로 청소 차량 같은 경우는 일부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이 있고 요소수가 필요 없는 차량이 있습니다. 경유, 천연가스 차량이나 전기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요소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차량으로 대체하고 점차적으로 늘리겠다라고 좀 밝혔고요. 그리고 실시간 제거 관리를 통해서 이런 청소차, 그리고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 그리고 환경 분야의 공공 차량 운행에 차질 없이 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마을버스는 경유 차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단 천연가스 차량도 있는데 천연가스 차량도 일부 차량은 또 요소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소수가 필요치 없는, 아니면 요소수가 적게 들어가는 차량으로 대체 운영하겠다라고 좀 밝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체 차량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당 지금 원래 요소수가 1리터 1만 원 정도로 거래했는데 요즘 이렇게 비싸지면서 이렇게 좀 물량을 구하기 하면서 최대 10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주축으로 해서 합동 단속을 통해서 그런 사재기나 아니면 이게 폭리를 취하는 것에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좀 밝혔습니다. 일단 금천구도 좀 반응이 좀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금천구는 아직까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파악된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아직 방안이 내놓지 않았다라고 좀 밝혔고 마을버스나 청소쓰레기 차량에 대해서 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좀 저희는 파악을 했고요. 또 이후에 요거 단기적으로 끝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몇 개월 지속될 거라서 이게 우리가 실생활에 도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 그리고 일반 운행, 그리고 일반으로 대형 차량 버스의 운행에 대해서 마을버스나 이런 운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들고요. 저는 진행의 이성호, 기술에는 김호경, 신서순 PD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